화려한 클럽으로 들어서는 새 장애인과 보호자, 그리고 이들을 맞이하는 섹시한 언니들.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며 이들은 왜 이곳에 온 걸까요? 쭉쭉 빵빵 언니들을 슬픈 눈으로 바라만 봐야 하는 신세인 전신마비 장애인 필립.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친구인 라스와 요제프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반신 마비와 종양에 장님과 다름없는 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장애인 전용 율락과에 관해 듣고 온 필립은 친구들에게 함께 그곳에 가자고 합니다. 스페인이라는 멀고 먼 곳에 있지만 어떻게든 그 딱지를 떼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 부모님의 도움 없이 셋이서만 가야 합니다. 그날 밤, 세 남자는 같은 꿈을 꿉니다. 그건 바로 스페인에 가는 꿈이죠. 라스와 요제프는 결국 여행에 동의하고 이렇게 세 친구의 스페인 여행 계획이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들, 스스로 자립하고 싶다며 진심 어린 설득을 하는데요. Kan toch dan niet één van ons meegaan? Mama, Ik vind dat ze dat moeten doen. Ja, als wij... Nee, sorry. Als zij... 운전 가능한 간호사를 구하는 조건으로 결국 허락하고 마는 부모님들. 이들은 계획도 차근차근 실현하고 엄청난 전문 간호사까지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신식 시설까지 대만족하던 이때 라스의 종양이 엄청나게 커졌단 비보가 전해집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취소하려 하지만 라스는 기왕 이렇게 된 거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하죠. 반대할 게 뻔한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자고 말입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시한부 인생의 귀여운 협박까지 도저히 안 넘어갈 수가 없죠. 간호사 태우는 이들과 몰래 함께 가줄 사람을 알아봐줍니다. 그건 바로 클로드. 이들의 여행은 출발 전부터 온갖 난관에 부딪히지만 그래도 하나씩 어떻게든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일 007 뺨치는 비밀 작전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느지막이 도착한 클로드를 보자 필립과 라스의 기대감은 갑자기 반감되죠. 게다가 율락과 가이드가 여자라니. 물론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출발은 합니다. 뭐 어쨌든 떠났다는 자체가 신이 나긴 하죠. 그런데 이때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필립이 너무 신났던 나머지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호텔을 그대로 예약해버린 거죠. 결국 이들은 파리가 아닌 베르사유를 향하게 되고 심지어 클로드는 이들을 기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숙소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인을 즐기는 사이 차에서 숙박을 준비하죠. 필립과 라스는 클로드를 비웃으며 그녀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각자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셋. 결국 대참사가 벌어지는데요. 불편한 하룻밤 때문에 제대로 심기가 상한 셋은 아침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특히 필립은 여기저기 꼬장을 부려대죠. 차한 분위기는 장례식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필립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요제프의 생리현상에까지 시비를 거는 필립. 결국 화가 나 자리를 피하려던 요제프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클로드는 그런 요제프를 구해주고 보살펴주죠. 참다 못한 클로드는
필립과 라스에게 계속 어린애처럼 굴다간 여행을 망칠 거라고 경고합니다. 필립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상을 부렸다는 걸 인정하고 두 사람은 드디어 사과를 합니다. 성격 좋은 클로드는 이 사과를 받아주죠. 이렇게 극적으로 의기투합한 넷은 다시 한번 여행을 시작합니다. 클로드 덕분에 이들은 처음으로 캠핑도 하게 되죠.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된 요제프는 클로드에게 자신들의 진짜 목표를 얘기해줍니다. 하지만 비웃지 않고 오히려 요제프를 격려해주는 클로드. 별이 쏟아지는 밤, 행복한 네 사람. 그리고 상쾌한 햇살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여행. 이들의 여정에는 행복과 음악이 가득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와인 농원에도 들리게 되죠. 계획은 좋았지만 술에 취한 나머지 너무 오버해서 민폐를 끼치기 시작한 필립과 라스. 참다 못한 상대편에게 험한 꼴을 당하려는 순간 클로드가 나서서 이들을 구해주는데요. 갑자기 서리빨 날리며 호텔 앞에 이들을 내려주는 클로드. 180도 변한 태도의 클로드를 보며 이 철없는 남자들은 아직도 남탓만을 하죠. 그런데 도착한 호텔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건 바로 화가 잔뜩 난 가족들입니다. 당장이라도 공항으로 끌고 갈 기세죠. 하지만 라스는 진심을 담아 아빠를 설득합니다. 클로드가 이들을 부모님에게 넘긴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태우의 협박 때문이었죠.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이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다시 한번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눈을 뜨자 드디어 도착한 목적지. 라스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미 돌아가긴 늦었으니 즐겨야죠. 세 사람은 시내를 즐기며 용기를 내 핫한 언니들에게 들이대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거절. 그런데 이때 한 여자가 라스에게 다가오고 라스는 그 여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던 친구의 행복은 잊어버린 건지 질투심으로 가득 찬 필립은 또다시 진상을 부리는데요. 하지만 라스는 필립의 생각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는 못합니다. 상태가 너무 나빠졌기 때문이죠. 그것도 모르고 필립은 온 사방에 시비를 걸어댑니다. 그리고 돌아온 라스를 보자 자제심이라는 게 아예 폭발해버리죠. 인성 터져버린 듯한 망언도 서슴치 않은 필립을 보며 쭉 온화했던 요제프도 더 이상 참지 못하죠. 필립의 민폐는 계속됩니다. 클로드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해댈 뿐 아니라 주제 넘는 소리만 하는 필립. 뭐 어찌됐든 이들은 율라카 엘 시엘로로 가기는 합니다. 그곳엔 상상만 했던 핫한 언니들이 이들을 반기죠. 하지만 신이 난 건 필립뿐. 요제프는 어색해하고 라스는 자꾸 상태가 나빠집니다. 결국 라스는 자리를 떠나버리고 요제프와 클로드는 그 뒤를 따르는데요. 그럼 혼자 놀면 되지 굳이 쫓아나와서 또다시 라스 탓을 해대는 필립. 선을 넘는 필립 때문에 라스는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이들을 진정시키고 위로해주는 클로드. 다음 날 이들은 다시 엘 시엘로에 가지만 그동안 클로드에 대한 마음이 커졌던 요제프는 입장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요제프의 진심을 알게 된 클로드는 그를 받아들이죠. 필립과 라스는 꿈꿔왔던 첫날 밤을 이루고 클로드와 요제프 역시 사랑을 이룹니다. 이렇게 원하는 걸 얻게 된 네 사람. 넷은 이날을 기념하며 또다시 캠핑을 합니다. 하지만 꿈을 이룬 다음 날, 라스는 이들 곁을 떠나고 말죠. 라스의 가족들은 라스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지만 세 사람은 웃으며 라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 한구석에 행복한 추억을 담은 채로 말이죠. 영화는 라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여운을 남깁니다. 마치 해피엔딩처럼 느껴지죠. 인간의 본능이란 무거운 주제를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 속에 잘 담아넣은 영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아스타라 비스타였습니다.